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연에 거슬리면 안 되는데, 예, 효율적으로 수업하기는 힘들어요. 예. 자, 오늘은 문제풀이 재산세 들어갈 차례죠. 예, 오늘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시간이 되면 임대소득 연장까지 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문제 풀고 그러면 충분히 문제를 선별해서 이제 풀 수 있는데, 다 알고 있어도 기본 이론 내용은 역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보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문제풀이는 특강에서 100선 있죠? 100선 선발, 그거 집중적으로 3회독 정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재산세 한번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한번 점검해보고 갑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주택. 그래서 토지가 뭐고 건축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과세 대상은 부동산 중에 토지, 건축물. 그런데 문제는 주택이죠.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건물 있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주거용 건축물과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에요. 항상 상가 부동산은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재산세를 계산해요. 그리고 따로따로 건물부는 7월 달에 고지서, 토지부는 9월 달에 고지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우리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과세하는 거예요. 합쳐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요 지문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 개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부속된 뭐가 있어요? 토지. 두 개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뭔데?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요건 토지지만 토지라고 하지 않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쳐서 뭐라고 한다? 주택. 그래서 요거는 건축물에서 주택은 빼고, 토지 중에서도 주거용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로 보지 않으니까 토지에서 뭐한다?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뭐한다? 주택은 제외. 왜? 따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요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선박하고 항공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건, 재산세는 6월 며칠 1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를 했더니 재산세 부담이 공부상으로 부과한 것보다 뭐가? 사실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더니 재산세가 더 적어. 그럴 때는 뭘로? 공부상으로 가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원칙은 끝에만 물어보지 않아요. 법은 물어본다면 여기서부터 물어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과세한다. 이게 원칙이죠. 거기에다가 다만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 것보다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했더니 재산세 부담이 뭐하면? 낮아지면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그때는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보셨고, 다음.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의 두 군데 중요한 부분이, 핵심이 바로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은 그 첫 번째가, 재산세는 첫 번째가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토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 물어봐요. 그럼 주택에 대해서 과세 대상 중에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요거밖에 없다. 주택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 주택은 주거용 건물하고 부속된 토지를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여기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죠? 따로 주택으로 과세하니까. 그리고 주택에 딸려있는 요 부속된 토지는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는 건물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그리고 한 동의 건물 있죠? 동자 붙는 건물은 뭐예요? 집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자 붙는 건물이 뭐 있어요? 상가, 아파트 이거죠. 예, 건물은 하나지만 세대별로 다 소유권 잘라서 등기가 되죠. 이런 등기를 집합건물, 한동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동의 건물 하면 상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가고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택이에요. 근데 이게 합쳐진 거 있죠. 주상복합. 한동의 건물인데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게 상가주택이에요. 오피스텔과 같은 주상복합 건물이죠. 그럼 이런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면적 계산하지 마라. 왜? 밑에는 상가로 위에는 아파트로 따로따로 구분 등기가 됐으니까 위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데 요거보다는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한구의 건물. 한구에 구자 붙었죠. 이건 건물 하나지만 잘라서 등기는 안 돼. 층별로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을 한구의 건물이라고 그래요. 일명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건물은 하나인데 1, 2층은 근린생활로 사용하고 3, 4층은 건축물 관리 대장의 주택으로 이렇게 용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뿐이지 잘라서 등기는 안 돼요. 이런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부하면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정도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구의 건물 이렇게 나오면 주거 면적이 50% 이상 이 얘기는 같거나 뭐하면 크면 전부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다음. 여러분 주택은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왜? 주거용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있죠. 연면적이 얼마? 660제곱미터 이내. 층수는 3층 이하. 가구수는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게 다가구죠. 이거를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3가구가 살고 있다. 그런데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재산세가 피박서요. 엄청 많이 나와. 누진세니까.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럼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3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몇 개로 잘라? 3개로 잘라요. 그러면 전체 주택이 아니라 3개로 분산되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적다 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10가구면 주택 몇 개? 10개로 잘라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계산한다. 그래야 세금 부담이 적으니까. 다음. 이거 많이 나오죠. 동일한 시군구에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마다 각각 계산한다. 다만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하는 거지 A주택과 B주택을 합치는 건 아니다. 주택마다 각각. 여러분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차이점이 그거예요. 재산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주택마다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종부세는요 사람 중심 인세니까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중심으로 다 합쳐서 세금 계산해. 그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 공부하니까 각각 주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왜 물어볼 수 있는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주택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럼 과세 대상에서 이렇게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토지 볼까요? 토지는 6월 1일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토지는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재산세 계산할 때 첫 번째 뭐 비사업용 비업무용 토지 이거 투기죠. 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농사 짓지 않는 농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나대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 투기니까 전국에 있는 걸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쳐서 주택은 각각인데 토지는 합쳐요. 그래서
종합합산, 경작하지 않는 농지 다 대지, 이런 것은 시군구 안에 소유자별로 여러 군데 땅이 있으면 그 토지 가격을 다 합쳐서 종합합산 과세를 한다. 세율 적용한다.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합치고, 또 별도합산은 뭐냐? 별도합산은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사업에 이용하는 건물이 뭐 있어요? 상가, 점포, 사무실, 사업에 이용하죠. 그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가 사업용 토지야. 그럼 사업하는 토지는 사업에서 돈 벌면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니까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뭐한다?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따로 합쳐라. 그래서 별도 합산.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예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 그죠? 그리고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토지 있죠. 주차장 사업 같은 건 뭐예요? 사업하지만 건물이 없어도 사업할 수 있죠. 이렇게 토지 위에 뭐가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그건 별도 합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소유자 중심으로 보한다. 합산. 종합합산은 종합합산끼리 합치고, 별도합산은 별도합산끼리 합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분리과세는 뭐냐? 분리, 소유자가 같아도 따로따로 계산해라. 왜? 차별해야 되니까.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농사 짓고 있는 농지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낮은 세율, 저율, 아주 높은 세율과 아주 낮은 세율로 차별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이용하고 있는 농지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런 건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이에요. 1000분의 0.7인데 100분율로 얘기하면 0.07%. 그죠? 그리고 사치성 재산은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내라. 4%, 1000분의 40, 4%. 이런 각각 토지에 대해서 비례세율.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이 토지가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분리과세인지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광범위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 그런데 토지는 개인 소유를 인정해줘요. 개인 사유,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건 인정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토지 공개념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가 국방상이나 아니면 정책상에 의해서 규제하고 묶어놓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효율적 생산성에 이용하는 건 이리 가서 분리과세 가서 세금을 부담을 줄여주고, 사치성은 돈을 많이 버니까 따로 떼어서 세금 많이 부과하고, 또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사업할 때 세금 내니까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부담은 줄여줘야 되고, 이 종합합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아니니까 세금 내는 거 없죠. 근데 가지고 있어 투기. 그래서 이런 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겠다. 무엇보다는 별도합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농지예요. 그리고 목장용지, 공장용지, 요 세 가지는 필수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보죠. 자, 먼저 농지로 갑니다. 농지는요, 실제로 뭐라고 그랬어요? 경작에 부하는 거? 이용하는 농지 그랬죠? 예, 경작에 부한다고요? 이용하는 농지. 여러분, 실제로 경작하라는 얘기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산세는요, 농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농사를 져라 그런 규정은 없어. 그건 세금을 감해주거나 면제 때, 감면해줄 때 재촌 작용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 재산세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누구든 거기서 뭐하고 있어?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투기가? 아니,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 져도 되고 대리경작해도 되고 임대차 경작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안 했으면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크게 둘러 나눠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냐, 이렇게 크게. 그럼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는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다. 누구든. 그러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평당 토지 가격이 1억이라고 합시다. 평당 1억짜리 땅에서 상추 재배하고 있대. 그럼 말이 돼요? 이파리 하나에 뭐 100만 원씩 팔아도 안 되겠다. 그죠? 그런 건 입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건 농사 짓는 걸로 볼 수 없다.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있어도 되는 지역에서 농사 짓고 있다. 누구든 개인이든 개인이 본인이 하든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을 하든 농사 짓고 있으면 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지역 어디? 안에. 도시지역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해야 되겠다, 정비해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묶어놓은 지역이 군데군데 도시지역이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일단은 있어야 될 지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주변에 다니다 보면 농지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봤어요? 어디에 있어? 농지가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딜 것 같아요? 보니까 농사짓는 농지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돼요.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이 있어야 돼요. 공업지역은 공장이야. 그러면 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은 농지가 있죠. 산골짜기 있잖아, 농지가. 이런 데 있으면 이건 투기가 아니야. 있을 장소가 되는.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어디? 개발지역에 뭐가 있으면, 농지가 있으면 투기가 아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얼마? 0.7. 100분율로 얘기하면 0.07%. 1000분의 0.7. 재산세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거예요. 1000분의 얼마? 0.7.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있을 장소가 왜? 토지 가격이 뭐하니까? 비싸니까. 근데 이런 데서 뭐하고 있다고? 농사 짓고 있다? 그건 형식상이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자, 도시지역 밖에도 들어가요. 도시지역 안에서는 요거, 도시지역 밖에는 똑같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투기야. 어디로 가요? 비효율적 종합합산이다. 그러니까 농지는 있을 지역에 있으면 뭘로 가요? 분리과세 가서 다른 거랑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분리과세. 그럼 있을 장소가 아니면 어디로 가요? 비사업용이니까 종합합산이죠. 그럼 이것도요, 이것도요, 뭐 머리가 아프잖아. 그럼 우리가 정리할 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디야? 녹지지역하고 개발 제한구역이나 도시지역 어디? 밖에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특정 법인이 뭐예요? 회사죠? 회사가 농지 가지고 있네? 근데 회사가 농지 가지고 농사 짓는 회사도 있지만 대다수 삼성전자도요, 재무제표에 보면 뭐 가지고 있느냐? 농지 가지고 있어. 그럼 삼성전자가 농사 져요? 아니잖아. 농업에 관련 없는데 농지 가지고 있죠. 그런 게 투기예요. 옛날에는 대기업이 투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뭐 했어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 옛날 얘기지만 추석 때 또 구정 때 고향 가려면 회사에서 관광버스 대절해서 제공하고 그랬잖아요. 귀향, 그죠? 고향에 갈 때. 예, 그래 놓고 직원들한테 뭐라 그래? 요번에 가서 숙제 내줘. 지역에 가서 땅값 조사 좀 해와. 예? 시켜. 그러면 가서 시골 가가지고 친인척한테 요 땅 평당 얼마예요? 요 땅 얼마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알아오래. 그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조사에 가서 나만 아냐. 지역마다 다 조사하니까 이 대기업에서 이거 뭐 하나보다. 그래서 형식상 물어보니까 가격을 어떻게 했어? 실제로 거래는 일어나지 안 했지만 가격을 어떻게 올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사놓고 나중에 대기업이 영업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나중에 되팔아요. 가격이 올랐을 때. 그래서 시세 차익을 난 거. 이런 거 많이 했다. 이런 짓을 많이 했어. 지금은 그렇다고는 난리 나지만. 어쨌든 법인이 뭐 가지고 있어요? 농지.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뭘로 가? 투기. 비사업용이에요. 근데 특별한 법인 5개만 인정해 주겠다.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람이 농업법인이에요. 옛날로 얘기하면 영농조합 법인 이런 거 있죠. 법인이 농사 짓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 투기가 아니다.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 공사도 정부 출자기관이에요. 얘들도 세금 내야 돼. 근데 얘들이 왜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사 지을 사람한테 농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급해주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건 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자가 양로원 보육원 이와 같은 복지사업자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농산물이 나오면 판매하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하겠다? 소비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농사 짓고 있는 농지예요. 그리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 간척을 해서 농지를 개량했어요. 확장. 이런 경우는 투기로 보지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고 법인은 아니지만 종중 있죠. 문중,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농지는 투기로 보지 않는다. 요렇게 5가지 빼놓고 일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건 어디로 가요? 분리, 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있죠?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 뭐다? 종합합산이다. 투기로 보는 거죠. 예. 타격할 수는 없지만 농어촌 공사가 또는 종중 등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분리과세. 그죠? 그래서 농지는 봤어요. 개인 소유는 어디에 있어라? 개발 제한 구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으면 된다. 그리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예. 자, 이번에는 목장용지라고 들어봤죠? 축산업에 이용하는 게 목장용지예요. 근데 이 목장용지는요, 개인이 축산업을 하든 법인이 축산업을 하든 똑같아. 근데 이 축산업에 이용하는 목장용지는 아까 농지는 면적을 따지지 않고 입지 조건만 따져서 있을 지역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졌는데, 목장용지는요, 입지 조건에다가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 축산법에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우를 키우려면 한우 한 마리당 축사가 있어야 되고,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지가 있어야 되고, 사료밭이 있어야 되고, 또 저장 시설물, 탱크 같은 창고가 있어야 되고, 축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리당 허가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그 면적까지만 투기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은요, 잠실 종합운동장만한 땅 사놓고 거기다가 흑염소 10마리 풀어놓고 나 축산업에 그러면 다 인정해 줄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축산업을 할 때 축산법에서 정해놓은 허가 기준이 있다. 그 기준만큼만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법인, 자, 여기서 여러분이 축산업을 하고 싶어. 목장 어디서 해요? 이런 데는 허가도 안 나오지만 할 수도 없어. 어디서 해야 돼? 녹지죠. 또는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으면,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일단 투기는 아니에요. 있을 장소니까. 그리고 도시지역 어디? 밖에도 돼. 밖에는 다 돼요. 도시지역 안에서만 규제를 하는 거니까. 도시지역 어디? 밖에. 그죠?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그러면 입지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으면 이거는 투기다. 비효율적.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세금 부담 줄여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축산법에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든 기준 면적을 부하는 거 초과자가 붙었어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 짜투리 있죠. 초과하는 거 짜투리는 투기예요. 어디로 가? 종합합산이다. 자, 이제는 하나 오늘 확실하게 아는 거. 여기 뭐가 붙었어요?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종합합산이야. 투기. 목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 주택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마. 그냥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초과자가 붙으면. 예. 다음. 이렇게 해서 목장용지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공장건축물이 뭐죠? 공장건축물이. 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토지 위에 공장이 있죠? 그럼 공장에 딸려있는 토지가 공장용지. 그럼 반대로 토지 위에 뭐가 있으면, 공장 건물이 있으면 그것도 뭐야? 공장용지. 다시 똑같은 거잖아요. 공장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가 공장용지고, 토지 위에 뭐가 있으면, 공장이 있으면 그게 공장용지야. 근데 공장용지도 있을 지역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제조 생산하느냐에 따라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공장 건축물은요, 자, 건축 중인 경우를 뭐 한다고요? 포함. 여러분,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럼 공사 중이죠? 그럼 그 건물이 준공되지? 안 했어도 그냥 뭘로 봐? 공장 용지로 보고, 공장은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고급 인력이 많아요. 고학력자리가 많아. 여기 보세요. 건축 중인 경우도 뭘로 봐준다고? 공장 용지로 가면 세금 부담이 적죠. 별도 합산 가니까, 분리과세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토지 위에다가 뭐를 해? 공사를 해. 시작만 해. 시작만. 공사 시작. 그런 것도 공장 용지로 봐주면 다 그렇게 이용하겠죠. 그래서 공장 건축 중인 경우도 공장 용지로 보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6개월 이상 공사가 뭐했다면 중단된 경우는 공장 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공사 중인 건물은 공장 용지로 보는데,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몇 개월,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는 공장 용지로 보지 않는다. 그럼 이거 요건 충족했고, 그러면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있어도 되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자,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구는 면적은 다 돼. 공장 용도지역을 따지지 않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건 시 이상 지역이에요. 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그래서 보세요. 여기 산업단지나 무슨 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돼. 그죠? 그런 거 만들려고 해놓은 지역인데, 아니 포승단지나 남동공단이나 여기 이런 산업단지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있어도 되죠? 구는 면적은 다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으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왜? 생산성에 이용하니까. 공장은 사업이잖아요. 그래도 1차 생산성에 이용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줘요. 1000분의 얼마? 2. 1000분의 2니까 100분율로 얘기하면 0.2%. 그죠? 0.2. 100분율로 하면 0.2%. 1000분율로 하면 1000분의 2. 자, 그러면 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고, 이런 지역은 또 공장이 있으면 또 안 돼. 녹지지역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지역에 뭐가 있으면, 공장이 있으면 이거는 안 봐줘. 입지 조건이 안 맞죠? 근데 공장은 사업하는 거죠? 사업을 하더라도 있을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다른 거랑 합치지 않고 세금 부담 줄여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별도 합산으로 가서 다른 거랑 합쳐서 세금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기준 면적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토지는 어디로 가? 아까 초과자가 붙으면 종합합산이에요. 종합합산. 여러분, 공장은 어떤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금속을 가공하는 공장이라면 작업 특성상 건물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대지를 넓게 접어줄 필요는 없지만, 기와나 벽돌, 가구 만드는 공장은 건물 밖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업종마다 기준 면적을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기준 면적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기준 면적 이내다, 기준 면적을 뭐 초과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가고? 종합합산. 그럼 초과자가 아니죠? 그럼 있어도 되는 지역에 있으면 세금 부담 줄여주고, 입지 조건이 안 맞으면 별도 합산 그냥 가라. 이해 가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봅니다. 영업용 건축물이 뭐예요?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이죠. 일반 이 건물, 사무실, 이런 건물에, 여러분, 영업용 건물은요, 주거지역에도 있고 상업지역에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잖아. 공업지역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 이런 상가 건물은요, 요 건물 바닥 면적 있죠? 바닥 면적이라 곱하기 용도지역에 따라서 배율이, 이거 암기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 딱 2번 나왔어요. 1에서부터 35회, 5회까지 2번. 그것도 한 17년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요 배율을 곱해서 나온 게 요거 바닥 면적에다가 요 배율을 곱해서 나온 게 기준 면적이다. 그럼 우리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이렇게 나오면 뭘로 가고?
별도 합산 가는 거고, 예? 뭘로 가요? 별도 합산, 사업하는 거니까 영업하는 건물이죠. 별도 합산이고, 이 바닥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가고? 종합합산. 상가, 점포, 사무실 기준 면적까지는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초과자가 붙으면 짜투리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으로 간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 종합합산은 뭐라고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죠.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거, 뭐 경작하지 않는 농지, 일정 기준 면적, 뭐 초과자가 붙은 거, 목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뭐 초과, 그리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뭐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건물이 있는데 멸실됐죠.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나대지와 똑같아요.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리고 2% 부족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합산. 그럼 이번에는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가 별도 합산이죠. 사업하는 거 다 굉장히 많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예요? 영업용 건축물 하면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멸실되고 몇 개월? 6개월 지났으면 나대지와 똑같이 비효율적.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있는 걸로 보고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죠? 주거지역의 공장은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보호해 줄 수 없다. 별도 합산.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해서 별도 합산, 종합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치성 재산, 회원제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에 관련된 토지는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고율. 제일 높은 거 1000분의 44%예요. 그리고 농사 짓고 있는 뭐 농지, 목장용지, 법률로 묶여져 있는 지역에 뭐 임야 이런 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제일 낮은 거 1000분의 0.7. 그리고 공익사업, 염전. 여러분 소금 생산하는 염전 같은 경우는요 공익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소금은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염전 사업하는 사람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소금 한 가마니에 1억씩 팔아봐. 사람은 소금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 먹어야 돼. 그래서 국가가 가격을 못 올리게 뭐해? 통제를 해. 대신 너네는 재산세 부담을 줄여줄게. 그래서 이런 게 공익사업이에요. 분리과세.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78쪽에 1번 78페이지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뭐한다? 빼라. 그죠? 예, 주택의 건축물은 건축물이라고 안 하고 그냥 주택으로 와. 그러니까 건축물 중에서 주택은 뭐한다? 제외, 포함한다. 틀렸죠. 다음 2번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인데 건물 소유자 따로 토지 소유자 따로 있어도 같이 합쳐서 계산해.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해서 과세표준 계산하고 한꺼번에 거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주택은요 여러분이 건물 등기해서 여러분은 앞으로 건물 가지고 있고 토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택이죠. 그럴 때는 소유자가 누가 됐든 두 개 다 합쳐서 한꺼번에 재산세 계산해서 비율로 어떻게 해요? 나눠. 이해가세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한다. 2번 맞습니다. 그럼 3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에 세율 적용한다.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틀렸어요. 예, A주택하고 B주택하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주택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지. 다만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A주택과 B주택을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다. 주택마다 각각. 그래서 틀렸고 다음 4번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주택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틀렸죠. 다음 5번.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틀렸잖아요. 여기 보세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뭐에 대해서만? 토지만. 그런데 여기 5번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그랬죠? 틀렸잖아. 뭐가 빠져야 돼? 주택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그래서 주택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옳은 거. 1번.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냥 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포함한다. 틀렸죠. 2번. 상가에 대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은 경우. 상가는요, 소유자가 같던 다르던 따로따로 계산해. 주택이 아니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래서 상가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산은 틀렸다. 건물 가격 따로, 토지 가격 따로. 모든 부동산은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야. 뭐 빼고는? 주택 빼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 계산. 틀렸죠. 다음 3번. 납세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가격을 모두 합산. 틀렸죠. 각각 주택이야. 그죠? 각각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주택마다 각각 따로따로. 틀렸고. 다음 4번.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봅니다. 맞아요. 4번. 다음 5번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다. 그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거죠. 토지, 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번으로 갑니다. 3번. 3번. 다음 중 재산세 합산 대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 그랬죠? 종합합산 그러면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거요. 종합합산하면 여기부터 들어가서 이거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이다. 그것만 알아도 대략은 찾아가. 비사업용이 뭐야?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거, 비효율적. 그리고 사업에 이용하는 건 별도합산. 그러면 여기는 종합합산이니까 비사업용이죠. 그럼 1번. 종중소유 농지는 뭐다? 투기로 보지? 아니요. 분리과세. 다음 공장 입지 기준 면적. 뭐? 초가자가 붙었네. 묻지 마. 어디로 가요? 종합합산. 그죠? 답은 2번. 그럼 해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사치성이죠? 따로 띄어서 분리과세 가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돼. 분리과세.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사치성이죠? 분리과세. 다음 상가 건축물 기준 면적 이내 부속된 토지. 상가는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럼 5번도 보시면은요. 5번도 과세 대상별 토지 분류한 것이 다 틀린 거. 1번 자동차 운수 사업에 따라서 면허 또는 인가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업하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 토지 그랬죠? 이거 사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은 대중 운송수단이에요. 공익사업이야. 그래서 별도 합산이 아니라 뭐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줘. 염전하고 같아. 분리과세. 다음 2번 종중소유 임야. 이거 투기가 아니에요. 종중자가 붙으면 투기가 아니에요. 분리과세.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 묘지용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그랬죠? 이건 사업하는 거잖아. 예?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묘지 같은 거 묘지 그거 사업하는 거죠? 예, 별도 합산. 4번 공장 건축물 제외하고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 시가 표준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한 거. 제외한 게 그게 초과하는 토지 그 얘기예요. 2% 바닥 면적을 뭐한 거? 제외. 그게 얘기는 바닥 면적을 뭐하는 거? 초과하는 토지. 그건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가? 종합합산. 다음 5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허가 받아야 될 건축물인데 허가 안 받았어요. 무허가죠? 비사업용. 어디로 갑니까? 종합합산. 그죠? 자, 그러면 7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 구분하는데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구분해봐라 이거죠. 그럼 먼저 기억.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아니에요. 양로원, 보육원 이와 같은 복지법인. 그래서 분리 과세 간다. 맞죠? 니은 종중이 딱 붙어. 종중 소유 농지, 종중 소유 임야는 투기가 아니다. 뭘로 가요? 분리 과세. 니은 틀렸어요. 다음 디귿. 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 소유하고 있는 뭐? 임야. 니은은 종중 소유 농지, 디귿은 종중 소유 뭐? 임야. 이건 투기가 아니다. 다 분리과세.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사용하는 건 소금 생산 공익사업이에요. 별도 합산 가지 말고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줍니다. 분리과세. 다음 미음 여객 자동차. 이거 자동차 차고용 토지는 사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별도 합산. 별도 합산.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지금 틀린 건 몇 개냐? 니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과세. 디귿은 분리과세. 미음은 별도 합산.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세 대상 보셨고, 자, 이제 과세 표준 볼 건데요.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는 어떤 행위로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른데,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산해요.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그래서 자, 과세 표준 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중에서 토지하고 뭐 건축물은 시가 반영률이 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현재 뭐에다가 시가 표준에. 여러분,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에 가면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매년 정해놓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가격을 결정해서 고시해요. 이런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그대로 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 거기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매년 달라요. 그래서 올해는 토지하고 건축물은 올해는 70%로 되어 있다. 몇 프로요? 70%. 그래서 여기 시가 표준액이 1억이라고 가정해 봐요. 1억. 그럼 여기에 몇 프로? 60%. 그럼 얼마? 예?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 70%면 7천만 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1억으로 다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서도 보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작년에 개정돼서 이제 물어볼 시기가 됐어요. 이거. 자, 주택은요, 1번과 2번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왜?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왜 줄여줘야 돼? 기본이 주거용에 사용하는 게 목적이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이 뭐냐?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뭐 시가 표준액.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뭐죠?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 시장 가액비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다주택자냐 1세대 1주택자냐에 따라 비율이 다른데, 1세대 1주택 그런 단서가 없으면 다주택자야.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60%예요. 60%. 그런데 참고로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가격에 따라 틀려요. 공시가격이 3억 이하는 몇 프로?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 이러는데 요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얘보다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과세 표준이 적게 나오겠죠. 비율이 낮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1세대 1주택 그런 말이 없으면 60% 곱해서 나온 게 과세 표준이다.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가정해봐요. 얼마? 1억. 아니야.
계산하기 좋게 9천만 원이라 9천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주택은요, 전년도 작년에 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과세표준이 9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얼마? 9천만 원. 여기에다가 더하기 올해 1번의 과세표준 이거죠, 이거. 예, 이걸 1억으로 해야 하는 게 1억. 여기 얼마? 1억. 여기에다가 곱하기 과세표준 상한 비율 그랬죠. 이거는 작년보다 재산세를 많이 나오면 부담이 크니까 상한을 정해놨는데, 이 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까지 기억할 건 아니에요. 이 5%라고 해봐요. 만약에 5%라고 해봐. 자, 1억에 몇 프로? 5%를 곱하면 얼마? 500만 원. 그죠? 500만 원을 여기에 뭐하라고? 전년도 과세표준에다가 더해. 그럼 얼마예요? 9,500만 원 나오잖아요. 이해가죠? 이 9,500만 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과세표준 상한액이라고 한다. 과세표준 뭐요? 상한액. 그럼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금액이 크면 세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금액 비교했을 때 적은 거 얼마? 9,5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이 금액보다 이게 적잖아요, 2번이. 그럼 적은 걸로 가라. 그래야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거 계산하라고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물어본다면 지문 하나로 물어본다니까 뭐라고? 주택에 대한 뭐는?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뭐? 시가표준액과, 그죠? 시가표준액에다가 시가표준액과 요걸 뭐라고 그래? 과세표준 뭐? 상한액을 뭐하여? 비교를 하여 금액이 뭐한 거? 낮은 걸로 간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개정된 거는 법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거 한 줄 기억하면 돼. 자, 봐요.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뭐? 시가표준액의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요까지 해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다만 요 금액이 무엇보다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법은 그렇게 돼. 크면 뭘로 한다?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그 얘기는 적은 걸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 살짝 바꿨더니 또 헷갈려. 아니,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잖아요. 근데 요 금액이 뭐보다?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이게 더 뭐하면? 크면 뭘로 하라고?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그 얘기는 해석하면 금액이 뭐한 거? 낮은 걸로 하라 그랬죠. 근데 법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주택의 과세표준이 무엇보다?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뭘로 하라?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둘 중에 금액이 뭐한 거? 낮은 걸로 하라. 그건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뭘로 하라?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하라. 적은 걸로 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다음 3박하고 번은 항공기는 그냥 그대로야. 왜? 이건 금액이 너무 적어. 그래서 과세기준일 현재 뭘로? 그냥 시가표준액. 뭐가 없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없어. 부동산만 있는 거예요. 부동산만.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토지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렇게도 끝나면 맞아. 다만 그 금액이 그죠? 과세표준 계산은 요 금액이 무엇보다?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이게 1억이고 이게 9,500이야.
그럼 이게 크죠? 그럴 때는 뭘로 하라?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하라. 적은 걸로 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지문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하면 크면 뭘로 하라?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됐어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갑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 보셨는데 과세표준만 문제를 한번 보고 갑니다. 거기 대표 문제 있죠? 82페이지. 82페이지 대표 문제 봅니다.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설명 틀린 거 1번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몇 프로 구체적으로? 70%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토지하고 건축물은 70%예요. 다음 2번 시가표준액이 3억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데 3억 이하는 43% 이것까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참고로 맞죠? 예, 다음 3번 시가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44% 맞죠? 예, 다음 4번 시가표준액이 얼마? 6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죠?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얼마? 100분의 45 그죠? 1세대 1주택자는 이렇게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맞아요. 그럼 5번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한 금액으로 한다. 5번이 틀렸어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2번, 3번, 4번은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1번하고 몇 번? 5번. 이건 알아야 되겠죠? 네. 다음 9번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시가표준액 3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43%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다음 시가표준액 3억 초과하고 6억 이하인 1세대 2주택 그랬죠? 예, 1세대 1주택이 아니잖아. 주택이 두 개죠? 다주택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몇 프로? 60% 공정시장 가액비율.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맞죠?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틀렸죠?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돼. 반드시. 그런데 없으니까 3번 틀렸고 4번 선박은 시가표준액 그대로 가는 거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없어요.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낮아요. 여러분 자동차 있죠? 새 자동차 1억 주고 샀어요. 실거래가 얼마? 1억. 근데 그 보험에 가입하려면은요 시가표준액이 한 4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35% 40%밖에 안 돼. 낮아.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없어요. 선박하고 항공기. 그래서 맞고 5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 하면 상가 등이죠.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70%를 곱해서 나온 게 과세표준이 된다. 주택은 60%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3번. 됐어요? 예,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 예.